네, 안녕하세요. 차츠바시 강석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차츠바시 강석입니다. 자동차 보험은 상대방의 차량과 상대방이 다쳤을 때 네. 치료비라던가 이런 걸 그렇죠. 지급해 주는 건데 네. 보험 가입자한테도 혜택이 있어요. 그러니까 사고가 났을 때 나의 신체를 보상해 주는 담보들이 있거든요. 네. 두 가지가 있는데 네. 첫 번째가 자기 신체 사고. 자,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자동차 상해, 자기 신체 사고, 이게 가격차가 10배 정도 나는데 자기 신체 사고보다는 자동차 상해 쪽으로 실질적으로는 몇만 원 차이 안 나니까 이거 드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, 내가 10등급이든 9등급이든 8등급이든 신용불량자든 회생이든 파산이든 상관없습니다. 신용이 안 좋아서 중고차 구매를 좀 포기하셨던 분들은 신차급 중고차로 1년 미만의 예로 렌트하실 수 있는 방법이 생겼으니 연락 주시면 저희가 연결을 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보통 사고가 났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급에서 14급까지 네. 정해지는데 그 급수에 따라서 많이 받아봐야 진짜 1급 돼봐야 1,500만 원, 3,000만 원인데 네네.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병원비 같은 경우에는 의사가 뭐 6주 입원을 시킬 수도 있고 8주 입원을 시킬 수도 있어요. 네. 근데 등급은 정해져 있죠. 만약에 내가 6등급을 받았는데 4주 입원을 해서 그 병원비가 나온 금액, 네. 병원비 나온 금액은 만약에 뭐 6급으로 나온 그 금액이 만약에 500만 원이다 하면 500만 원보다 병원비는 훨씬 더 많아질 수 있거든요. 근데 병원비 비례해서 한 게 아니라 급수에 따라서 정해놓고 받는 금액이 자기 신체 사고고요. 그러면 네네네. 자, 예를 들어서 제가 운전하다 사고가 났어요. 네네. 무슨 뭐 과실을 다 떠나서 내가 팔이 하나 부러졌어요. 네네네. 그래가지고 했더니 뭐 수술이 복잡해. 그래갖고 여튼 재수가 없어서 그래서 한 5주를 입원을 했어요. 그래서 이거 수술하고 뭐하고 하는 게 예를 들어 병원비가 1,000만 원이 나왔어요. 네네. 근데 이게 말씀하신 대로 뭐 C급이에요. 네. 그러니까 얘는 400만 원까지밖에 지급이 안 돼 라고 하면은 400만 원 받고 나머지 내 돈 들여서 그렇죠. 해야 맞습니다. 되는 상황인 건데, 네네. 자동차 상해를 들면 내가 1,000만 원이 나왔으면은 1,000만 원이 다 보상이 된다. 네. 그리고 일을 못했으니까 휴업손해 그리고 위자료까지 받으실 수 있으세요. 그거는 여기에는 없는 거죠. 자기 신체 사고에는. 네. 자동차 상해만 있는 그럼 방법입니다. 그 위로금이랑 그 뭐 휴업수당 이런 것들은 그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? 휴업손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내가 일을 하지 못했을 경우를 보상을 해주는 거니까. 내 일당을 쳐주시는 맞습니다. 건가요? 그러니까 맞습니다. 내가 연봉으로 따지자고 치면은 내가 하루에 50만 원짜리면 50만 원이 책정이 되는 건가요? 네. 단 85%만 보상을 해줍니다. 아, 85%? 네네. 아, 내가 일하는 걸 85%? 네네. 거기에 위로금은 어느 정도가 책정이 되는 건가요? 위로금 같은 경우에는 그 사고로 인해서 더 이상 이제 병원을 가지 않거나 이거 여기서 마무리 짓겠다라고 하면 앞으로의 병원비를 미리 땡겨받는 개념이라서 그걸 확정지어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죠. 저희가 합의를 볼 때도 앞으로 치료 이만큼 더 받을 건데 여기서 멈추고 합의를 보고 앞으로 이 돈에 대한 걸 미리 받겠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되는 거라서 그거는 따로 책정을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.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나 뒤에서 받쳤어. 그래서 병원에 뭐 3일 입원했는데 누가 와서 합의했어. 얼마에 합의했어? 100만 원 했어. 뭐 80만 원 해서 120 했어. 뭐 이런 얘기들을 한단 네. 말이에요. 그분들은 네. 이 자기 신체 사고만 든 분일 테니 그건 뭔가요? 그 돈은? 그 돈은 뭐 위로금이라던가 뭐 휴업손해라든가 이 모든 게 다 포함된 금액이 네. 이제 합의금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. 합의금? 네네. 그럼 자기 신체 사고를 들어도 합의금은 나오는 건가요? 그렇게 단편적인 부분이 아니라 어쨌든 과실비율이라는 게 들어가고 거기에 따라서 뭐 치료비라던가 뭐 합의금이라던가 이런 게 다 정해져서 산정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합의금은 받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죠. 네, 맞습니다. 이게 몇만 원 차이 안 나니까 자동차 상해. 그러니까 이게 그거예요. 저는 이제 보험 아저씨를 모시고 이야기를 했던 게 뭐냐면, 저도 다이렉트 보험을 몇 번 들어봤고 나이 많으신 분들은 제가 이렇게 막 들어드리고 그랬단 말이에요. 그럼 보면 이거 누르면 돈이 훅 빠져요. 이거 누르면 훅 빠지고 이거 누르면 훅 오르고. 근데 이게 뭔지를 모르겠어. 그러니까 이게 이만큼만 들어도 되나? 이게 이 정도 빠져도 되나? 근데 저는 제 개념은 그거예요. 그냥 다 빼고 제일 싸게. 이건 저예요. 제 방법인데 솔직히 그건 아니거든요. 그건 아닌 건 아는데, 그런 것들 중에 지금 자동차 상해, 자기 신체 사고 요 두 가지 카테고리에서 몇만 원 차이 안 나지만 자동차 상해를 드세요. 그러면 이런 아까 지금 말씀 주셨던 그런 것들로 실제로 사고가 났을 때 도움이 좀 많이 됩니다. 네. 예, 그거잖아요. 네네, 맞습니다.
자동차 보험 얘기만 계속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다른 보험들 간단하게 네. 실비랑 종신 뭐 이렇게 크게 두 개로 나뉘는 것 같더라고요. 그리고 거기에 뭐 운전자 보험 있고 뭐 무슨 보험 있고 무슨 보험 있고 안 보험 있고 막 있는 것 같은데 네.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이제 뭔가 지금 이제 자동차 보험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니까 다른 것들을 펼쳐놓고 봤을 때 혹시 또 주실 수 있는 꿀팁이 있으실지. 오늘은 자동차 보험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네네. 운전자 보험에 대해서도 오늘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. 네. 그래요. 운전자 보험이 안 비싸요, 생각보다. 네, 맞습니다. 그 홈쇼핑에서도 많이 팔고 10,000원, 20,000원대거든요. 네. 뭐 어떤 분들이 필요한 보험인가요? 과감하게 말씀드리면 모든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필요한 보험이라고 생각을 해요. 일단은 쉽게 말씀드리자면 자동차 보험으로서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는 건 민사 네, 그렇죠. 영역이죠. 네, 그렇죠. 근데 운전자 보험 같은 경우에는 형사와 행정 이쪽을 보상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. 벌금, 네. 뭐 그런 합의금, 거겠네. 형사합의금. 네, 맞습니다. 형사 합의금, 그쵸? 네네. 변호사 선임 비용 뭐 이런 것들. 그러니까 사람을 뭐 인사사고가 나서 크게 다치거나 아니면 사망하거나 네. 이랬을 때의 어떤 처리는 운전자 보험이 다 해준다 이렇게 보면 되는 그렇죠. 건가요? 그렇게 생각하시면. 근데 이게 그러니까 저희 개념에 네. 자동차 보험이 의무 가입이잖아요. 네. 그러니까 들면 일단 인사사고에 대한 거는 이 보험으로 다 커버가 된다라고 대부분 생각을 하거든요. 네. 근데 이제 커버가 안 되는 부분은 정말 비싼 외제차랑 뭐 추돌 한다던가 뭐 이랬을 때 예전에는 그게 이제 물적 그 담보인가 뭐 이런 거 5천만 원 뭐 1억 이 정도인데 지금 뭐 2억 3억으로 올라가서 그 정도는 대충 다 아실 거예요. 그러면 이 자동차 보험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형사건들은 아예 자기 돈으로 해야 되는 건가요? 일단 형사합의라는 개념이 쉽게 말씀드리면 음주운전, 뺑소니, 무보험 차량, 그리고 13대 중과실, 그리고 6주 이상 입었을 때 뭐 중상해라고 하죠. 네. 이런 경우에는 민사 합의를 보고도 또 별도로 형사 합의를 또 봐야 돼요. 이제 그럴 때를 대비한 게 운전자 보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죠. 그러면 뭐 그거 할 때 뭐 꿀팁 주시고 그럴 게 있으신가요? 네, 꿀팁을 말씀드리자면 2017년 운전자 보험도 2017년 이전에 가입한 분들은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보험금을 지급받냐면 먼저 내가 지불을 해요. 뭐 벌금이라던가 뭔가 네네네. 변호사 선임이라던가 이걸 내가 먼저 지불을 하고 회사로부터 청구를 했었죠. 네. 뭐 근데- 일반적으로 그렇죠. 네네. 근데 2017년 1월 이후에는 네. 모든 걸 보험회사에서 일괄적으로 처리를 해주는 걸로 바뀌었어요. 내고 네. 받는 게 아니고 그냥 다이렉트로? 네. 네네네. 그러니까 2017년 이전에 가입한 분들은 아무래도 2017년 이후의 보험으로 변경을 하시는 게 조금 더 혜택을 많이 받아보실 수 있죠. 그럼 비용이 좀 올라가거나 그러진 않나요? 몇백 원 정도 차이밖에 안 나거든요. 그래요? 네. 그러면 지금 운전자 보험 드신 분들은 한번 고민해 볼 필요 있겠네요? 네. 몇백 원 더 내고, 그거 말고 뭐 큰 다른 차이는 없나요? 그리고 예전에는 형사합의금이라고 해서 자동차 사고 처리 지원금이라고 하는데, 네네. 그러니까 그 쉽게 말씀드리면 형사합의, 네네. 형사합의금이 3천만 원 한도로 굉장히 낮았는데 요즘엔 그 한도가 1억 정도로 올랐죠. 한도가? 네, 근데 그것도 몇백 원 차이 안 나거든요. 네. 한도를, 몇백 원 차이로 한도를 좀 올려라? 네. 네, 그러면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. 일단은 자동차 보험은 아까 최초에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저렴한 게 가장 좋은 그래요? 네. 그래요? 네. 명심해야 될 거는 필요한 담보가 정확하게 있다는 전제 조건 하에 보험사마다 가격이 다르니까 그 중에 가장 저렴한 걸 선택하시는 게 가장 좋은 보험인 거죠. 그리고 요즘에는 뭐 블랙박스다, 전방 충돌 방지 뭐 이런 시스템들이 적용이 되게 많이 돼 있어서 그런 경우에도 보험료를 할인을 굉장히 많이 해주거든요. 맞아요. 차선 이탈 방지 뭐 이런 거 있어도 네. 보험 할인이 특약이 되더라고요. 네, 맞습니다. 네. 그래서 가장 저렴한 보험을 가장 합리적으로 가입하시는 게 가장 좋은데 아까 제가 차차 말씀드릴 때 운전 경력과는 상관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차차 자체로만 보면은 가격은 다 달라요. 네. 운전 경력과 상관없이. 근데 운전 경력과 직결된 것이 바로 할인율이거든요. 보험료가 뭐 오르고 이런 게 아니라 원래 사고가 나면 원래 가격대로 올라가는 거고 운전을 잘 해서 무사고 운전이 되면 할인을 받는 개념이거든요. 그렇죠.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는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겠죠. 아까 말씀드린 자차에 있는 내용에서. 뭐 일단
보험 아저씨를 이제 찾아와서 이제 좀 여러 가지를 여쭤봤는데 이게 물어보다 보니까 한두 끝도 없네요. 보험도 복잡한 것 같아요. 근데 여튼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보험은 저렴한 게 좋은데 동일한 조건으로 세팅을 해놓고 비교 견적을 내보면 보험사마다 다르니까 꼭 비교를 해서 그렇게 하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뭐 자동차 상해라던가 그런 것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챙기고 하시는 게 좋고 자동차 보험은 민사 그리고 운전자 보험 형사니까 그것들도 참고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사고가 많으신 분들께 내가 1년에 한 번, 두 번은 꼭 꼬박꼬박 사고가 나 이러신 분들은 좀 귀 기울이셔가지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삼성화재가 제일 좋다고 하니까 현대해상이 제일 좋다고 하니까 그렇게 거기에다가 확인하시는 것보다는 좀 비교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제가 개인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. 약간 메이저 회사 삼성, 현대, 뭐 DB 뭐 이런 회사들과 약간 금액이 저렴한 뭐 흥국, 쌍용 막 이런 쪽들 뭐 메리츠 뭐 이런 데들은 보험료는 싸지만 막상 사고가 빵 났을 때 처리해 주는 게 급이 좀 다르다. 메이저하고 여기하고 맞는 말인가요? 조심스럽지만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일리가 있답니다. 보험회사 에이전시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일리가 있다고 하면 제 일리가 있는 거겠죠. 저는 뿌듯한 게 제가 그렇게 설명을 좀 드렸거든요. 소비자들한테 이 메이저급에서 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게 진짜 실제로 그렇구나. 자동차 보험에 대한 얘기를 오늘 좀 많이 해봤어요. 더 궁금하신 거나 이런 것들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거나 아니면 뭐 제 쪽에 연락 주시면 연결해서 자세히 안내해 드릴 수 있게끔 해드릴게요. 자동차 보험은 누구나 들어야 되는 거니까 기본적인 것들은 좀 알고 가셨으면 해서 이 자리를 좀 마련해 봤습니다. 오늘 긴 시간 하여튼 촬영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좋은 정보 많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거 뭐 제가 돈 받고 하는 거 아니지만 그래도 오늘 전지마저씨 보험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. 궁금하신 점 문의 주시고 댓글 달아주셔도 답변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이게 이제 자동차를 구매하시는데 더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전지마저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